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카파 최대 입시 학원 대전교육원의 류상균 원장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갑자기 이런 영상을 올린 이유는 일단 요즘에 이제 얼마 전에 소방 공무원 시험이 필기 시험이 끝났죠. 그 이후에 이제 체력을 이제 준비하시려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분들께서 사실 많은 고민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필기 시험을 잘 보셨으면 큰 걱정이 없으실 텐데, 아무래도 조금 불안하신 거죠. 그래서, 많은 질문들을 하시고, 또 많이 궁금해 하셔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뭐 전문 유튜버도 아니고, 저는 그냥 최대 입시 학원을 운영하고, 그리고 공무원반을 운영하는 원장으로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약간의 도움을 드릴까 해서 이렇게 강의 형식으로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질문 중에서 일단 제가 두 가지만 꼽았는데요. 첫 번째는 자,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게 제 점수가 땡땡땡 이런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시고요. 두 번째는 언제부터 땡땡땡이라는 이러한 궁금증을 굉장히 그리고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을 오늘 간단하게 제가 좀 풀어드릴까 합니다. 네, 조금 뭐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첫 번째로 많이 이제 질문을 이제 하시는 것들이 그리고 고민을 하시는 것들이 제 점수가 어, 뭐 땡점 땡 배수입니다. 네, 이런 이제 그 저는 상담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이 배수 그러니까 몇 배수가 물론 이제 뭐 3배수, 4배수 뭐 배수 안에 못 들어오면 뭐 물론 일단 시험을 못 보니까 중요하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체력을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이 배수만 놓고 생각을 하시는 거는 고민을 하시는 거는 좀 이제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뒤에서 왜 그런지 다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1배수의 점수, 지금 그러니까 소단기라는 사이트에서 여러분들 왜 이제 합격 컷을 좀 공유를 하고 지금 보고 계시죠? 그래서 그 1배수 점수와 내 점수,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이제 뭐 공채 같은 경우는 이제 조정 점수, 그리고 경채 같은 경우는 그냥 점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점수의 차이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네, 다음은 이제 환산 점수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뭐 다 알고 계신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상담을 지금 시기에 굉장히 많이 오고 있죠. 그리고 아직도 이제 뭐 실기를 시작하시지 않은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확신이 없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제가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소방 같은 경우는, 자, 필기가 500점 만점에 75%, 그리고 실기가 60점 만점에 15%, 그리고 면접이 60점 만점에 10%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그 퍼센트, 그러니까 차지하고 있는 퍼센트로 최종 환산을 하셔야 내가 몇 점의 실기를 맞고 어느 정도의 여유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지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제일 중요한 거죠. 여러분 점수 그리고 지금 이제 공개가 되고 있는 1배수 컷, 네, 1배수 컷이 있겠죠. 자, 이거를 가정을 제가 일단 380점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점수를 367점이라고 할게요. 네. 자, 이때에 지금 보시면 13점 차이가 나죠. 이때 보시면 이제 13점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걸 환산을 하셔야겠죠. 자, 환산을 하실 때는 첫 번째, 이 점수를 100점으로 먼저 환산을 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네, 그렇죠. 이 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380점에 나누기 여러분들이 뭐죠? 이 필기 점수 합 총점이 500이니까요. 500을 합니다. 그러면 몇이 나오죠? 나누기 500을 하면 자 0.76이 나옵니다. 이거를 100점으로 만드니까 곱하기 다시 100을 합니다. 그러면 76이 당연히 나오겠죠. 자, 다음에 367 똑같이 여러분 점수도 나누기 500을 하면 여기 제가 지금 계산기로 같이 좀 하고 있거든요. 하면 0.734가 나오네요. 하면 어떻게 되죠? 73.4점이 나오는 거죠. 그럼 또 몇 점 차이죠, 지금? 2.6점 차이가 나는 거죠. 둘의 점수 차이. 그죠? 네. 그리고, 자,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75%, 자, 75%가 되겠죠. 100점에 75%니까 다시 76점에 75%인 0.75를 곱합니다. 그러면, 다시요. 76점 곱하기 0.75를 하게 되면 57점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73.4 곱하기 0.75를 하게 되면 55.05점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또 둘의 차이가 몇이죠? 네, 대략 1.57-55.05는 1.95점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필기 점수에서는 380점과 이 380점과 376점의 점수 차이가 몇이라고요? 1점, 최종 1.95점이 나는 거예요. 자, 1.95점이 일단 나왔어요. 자, 이건 제가 여기다 써놓을게요. 1.95. 자, 그러면 실기를 과연 몇 점을 해야 커버를 할 수 있을까요? 라는 거를 또 환산을 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일단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자, 실기가 몇 점 만점이죠? 자, 60점 만점이죠. 그죠? 근데 이게 15%가 적용이 되니까 다시 말해서 15점이라는 얘기죠. 네. 그러면 간단합니다. 60점을 나누기 15점을 15 나누기 60을 하면은 네. 0.25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실기 1점이 0.25점이라는 얘기예요. 네, 아시겠죠? 그러면 이 0.25점을 다시 아까 나온 이 1.95, 그러니까 1.95를 0.25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1.95 나누기 0.25는 7.8 나왔어요. 7.8. 자, 이거 그럼 무슨 얘기예요? 자, 60점 만점일 때 여러분들이 7.8점, 그러니까 대략 8점 정도죠. 8점을 하면 8점을 1배수 컷에 드신 분들보다 더 하시면 잡는다는 얘기죠. 네, 잡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실기 점수를 이렇게 일단은 파악을 내가 몇 점 정도를 더 해야지 그 1배수 컷에 드신 분들을 잡는구나 라는 걸 먼저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 이제 중요한 게 그 보신 지역의 이제 실기 기준 혹은 그 평균 기록을 대략적으로라도 파악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근데 매년 다르죠. 매년 다르고 지역마다 또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어떤 지역은 실기를 굉장히 꼼꼼하게 보고 어떤 지역은 되게 느슨하게 보고 그래서 그런 차이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제가 일단은 제가 소방 이렇게 매년 실기 시험들을 보는 거를 보고 파악을 하니까 대략적으로 이 공채 같은 분, 특히 남자분들 평균이 한 40, 한 3점에서 40, 한 7점? 네, 이 정도 평균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이 정도. 네, 50점은 안 넘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네, 그래서 아까 몇 점이었죠? 7.8점이었죠. 1배수 컷에 들어가려면, 네.
점수가 거의 비슷해지려면. 그러니까 이분들 평균 대략, 물론 이건 뭐 100% 정확한 건 아니겠죠. 통계적으로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분들보다 평균적으로 높으려면 8점 정도를 더 받아야 되니까 여기에서 그냥 요 점수라고 볼게요. 그러면 55점이 되겠죠. 8점을 더하니까. 그래서 55점을 목표로 하신다면 이분들을 좀 잡으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1배수 안에 이제 드신 분들이 보통 보면은 그 꽈락률이 한 15%에서 20%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또 감안을 하신다면 한 요정 55점 정도 점수를 받으시면 일단은 면접 보기 전까지는 거의 동등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면접도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면접 또한 점수 차이가 납니다, 꽤.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면접 그냥 대충 가서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안 그렇습니다. 면접도 꽈락 있는 거 아시죠? 예, 그래서 면접까지 잘 준비를 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그 1배수 컷하고 여러분들의 점수가 한 20점 정도 차이가 나도 커버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단 실기를 그 이상의 점수를 맞으셔야겠죠. 네, 그래서 점수가 좀 낮아서 좀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실기에 대한 어떤 대비를 해 놓으시면 충분히 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이제 판단이 들고요. 반대로 또 이제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나는 뭐 0점 몇 배수다. 네, 그래서 난 점수가 되게 여유가 있다. 저는 그래서 상담 오시면 그런 말씀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저는 30점만 넘으면 돼요. 네. 그런데 그거 되게 위험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들 또한 안 잡히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이 평균 점수는 기본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30점대 점수를 받으시면 사실 좀 살짝 불안해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기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잘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제 질문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죠. 언제부터 실기를 준비를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고요. 뭐 그런 되게 질문을 많이 하시죠. 저 안 늦었나요? 지금 해도 되나요? 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은 개인차가 제일 크죠. 네, 뭐 다 여러분들 개인이 갖고 있는 성향이나 이런 게 다르고 하기 때문에 한데 일단 통상적으로 그냥 저는 학자로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네, 제가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운동 생리학이라는 학문을 제가 공부를 했고요. 저는 이제 박사 학위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제 그 대전에 있는 모 국립대학교 그 체육교육학과의 이제 운동 생리학 파트의 이제 강의를 제가 좀 하고 있고요. 일단 이론적으로 이제 보시면 보통은 일반적으로 6주 이상을 운동을 하셔야 이상을 어느 정도 그 기록 향상이라든지 이런 걸 좀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제 좀 여유 있게 준비하시는 분들이 없죠. 대부분 막 이제 닥쳐서 많이 하시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6주 정도 하시면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이제 중요한 건 사실은 관리시죠, 관리. 제일 중요한 거는 운동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관리입니다. 자, 저희 원에 이제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그 재작년, 그러니까 과거에 다른 곳에서 운동을 하시다가 이제 실패를 하신 분들이 많이 오세요. 왜? 뭐 막 말씀 들어보면 다 그런 얘기예요. 엄청 빡세게 했다. 기간이 얼마 안 남아서 엄청 빡세게 해서 시험장에 뭐 진짜 앉지도 못할 정도로 다리가 아파서 제대로 못 뛰었다. 뭐 혹은
뭐 운동하다가 다쳤다 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이제 관리 문제죠, 관리. 예. 운동은 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6주라는 거는 체계적인 어떤 그런 프로그램과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그런 트레이너분들, 강사분들한테 정확하게 운동을 하셨냐에 따라서 관리를 하셨냐에 따라서 이게 나타나는 거고요. 당연히 운동을 한 만큼 많이 잘 영양분도 공급을 해주셔야 되고 휴식도 취해 주셔야 돼요. 근데 하루 종일 운동 막 하시려고 하거든요. 왜? 당장에 이제 실기시험을 봐야 되니까. 그런데 그거는 굉장히 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부터도 일단은 뭐 아무리 이번에 뭐 초수라고 하셔도 운동을 막 심하게 시키진 않아요. 예, 하실 수 있는 정도 그런 부분을 체크해서 저희가 운동을 좀 시키고 있는데 그런 관리가 일단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막 계속 고민하시다가 정말 나중에 이제 해야겠다 혹은 발표 나고 이제 시급하다 그런 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 하시는 게 더 나아요. 하시더라도 기록을 늘릴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요령만 배우시는 게 훨씬 낫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운동하시다가는 회복이 안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회복을 하시려면은 2주, 3주 정도는 시간이 걸리는데, 사실은 회복하고도 문제죠. 기록이 늘진 않죠. 그래서 기간을 조금 넉넉하게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5주 이상은 어쨌거나 걸리니까 잘 관리를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제가 실기 팁 하나 드릴게요. 실기 준비하시는데 운동 막 굉장히 그냥 막 하시는 분들 많은데 일단 하나 포인트만 하나 찝어드릴게요. 참고로 저는 또 대학까지 유도 선수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악력은 뭐 당연히 잘 나오겠죠. 그냥 모르겠어요. 저는 뭐 유도를 안 하고 운동을 안 한 지 꽤 됐는데 지금 그냥 악력 뭐 기본 70 이상은 나오니까요. 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지금 물론 뭐 학원 관계자분들이라든지 이렇게 공무원 체력을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일단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악력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악력 손 모양을 보면 자 제가 그냥 손가락을 일단 엄지 손가락, 뭐 검지, 중지, 이렇게 약지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이 뼈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이 뼈가 엄지손가락 쪽에 이렇게 붙어 있는 뼈가 있죠. 그리고 새끼손가락 쪽에 이렇게 붙어 있는 뼈가 있습니다. 그죠?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노뼈라고 그러죠, 노뼈. 그리고 이거를 좌뼈라고 합니다, 좌뼈. 네. 자, 노뼈와 좌뼈가 있는데, 네. 이제 노뼈하고 좌뼈가 있는데, 이제 이 부분에 이제 붙어 있는 근육을 뭐라고 해요? 전완근이라고 그러죠. 이 뼈를. 네, 근데 이 전완근이 근육이 사실은 이 뼈에 붙어 있는, 그러니까 그 팔꿈치 아래에 있는 이 근육들을 통틀어서 전완근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근육들이 굉장히 많죠. 여러 가지 근육들이 많이 있는데, 한 뭐 열 몇 가지 근육들이 있습니다. 그거 뭐 다 얘기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일단 크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노뼈에 붙어 있는 근육, 그리고 제가 다른 색으로 좀 할게요. 네, 잘 안 보이네. 음. 자, 이 노뼈에 붙어 있는 일단 근육이 있고, 이 좌뼈에 붙어 있는 근육이 있는데, 자, 그러면은 보세요. 보통은 노뼈에 붙어 있는 근육은 이제 굽힌근이라고 보시면 돼요. 손목을 굽힐 때. 그리고 이 좌뼈에 붙어 있는 거는 편근. 손목을 펼 때 주로 쓰는 근육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의 근육이 역할이 조금씩 다르죠. 그러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손을 자 보세요. 손을 이렇게 쥐었다 폈다 할 때 어떤 분들 물론 이렇게 보시면 제가 뭐 어떤 손가락을 먼저 구부리고 피는지 주로 어떤 손가락을 쓰는지 잘 모르겠죠. 네, 저는
그러니까 유도 선수 생활을 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새끼손가락 위주의 이 힘을, 그러니까 좌뼈 쪽에 있는 이 근육을 많이 써요. 그리고 이쪽이 발달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악력계를 잡을 때 이 손가락을 이용해서 잡습니다. 네. 그리고 이 노뼈 같은 경우 이렇게 잡는, 그러니까 이렇게 잡으시는 분도 많죠. 네. 이렇게 잡으시는 분들은 이 노뼈에 있는 근육이 발달하신 분들인데 주먹을 많이 쥐시는 분들, 그러니까 뭐 싸움을 좀 많이 하셨거나 아니면 이게 턱걸이 혹은 태권도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신 분들은 이 노뼈에 붙어 있는 근육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운동을 하시는 게 더 점수가 잘 나올까요? 네, 그거 생각해 보실 수 있죠. 그러니까 본인들의 먼저 이 주먹 쥐는 유형을 보시는 게 좀 편해요. 음, 그리고 아무래도 본인들이 주로 사용을 했던 근육들을 발달시키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운동하는 방법도 다 다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두 가지 이게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자릅니다. 반을. 그래서 이쪽이냐에 따라서 하시는 운동이 달라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턱대고냐 악력. 그러니까 좋아하는 지겠죠. 좋아하는 지겠는데 더 많은 기록을 내기 위해서는 예, 그 부분을 세밀하게 더 운동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운동을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한 20분 넘게 좀 이렇게 했네요. 자, 아무튼 뭐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라도 뭐 궁금하신 게 있으면 밑에 연락처가 있죠, 여기. 네, 그래서 제 연락처입니다. 그래서 장난전환 하지 마시고요. 네, 연락하셔가지고 뭐 궁금증 해소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카톡으로도 뭐 문의해 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충분히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혹 뭐 체력학원 관계자분들이 이렇게 떠보시느라고 문의하시는데 그러지 말아 주세요. 네. 어, 100%는 어쨌거나 뭐 공개는 뭐 못하니까 그 부분은 참고로 하시고요. 네, 아무튼 뭐 준비 잘 하셔서 모두 이제 저를 보신 분들은 합격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혹시라도 제가 또 도움이 될 부분이 있으면 다음에 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